저희 지난 시간에 코일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축전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전기는 말 그대로 전하를 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그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평행한 두 장의 금속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은 각 판에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저희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충전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전원을 연결했으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자, 여러분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일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배웠었는데요. 이 전류는 이렇게 흐르지만 전자는 이렇게 반대로 이동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전자가 막 이동을 해서요. 어디에 쌓이게 되냐면 이 금속판 쪽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가운데는 이제 통과할 수는 없고요. 여기로 전자가 막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 자, 이 반대편 쪽의 여기에서도 이 전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전자들이 어떻게 계속 이쪽으로 밀려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죠. 가게 돼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쪽까지 가게 돼서 이쪽에 전자가 쭉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왼쪽의 판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왜냐면 원래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중성을 띠게 되는데요. 자, 플러스 개수랑 마이너스 개수랑 같아서 중성을 띠게 되는데 마이너스가 저쪽으로 계속 다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많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판도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과정이 충전 과정이고요. 어느 정도 다 쌓여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전자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자, 어느 정도 충전이 됐다 그랬을 때 여기 전지 연결을 끊어버리면요. 이 판은 어떻게 남게 되냐면 플러스가 된 상태, 마이너스가 된 상태로 남게 되죠. 자, 여기에 만약에 저희가 전구 같은 거를 연결을 했다. 그러면은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죠. 왜냐면은 이 축전기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전압, 전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지를 연결했던 것처럼 전류가 막 흐르겠죠. 근데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원래 이 안에 쌓였던 전하가 이제 닳게 되는 거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방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 전지에 연결했을 때는 저희가 충전이 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충전된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게 했더니 이제 방전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저장된 전하가 다 쓰여버리면 그 뒤로는 이제 불이 안 켜지죠. 왜냐면은 이 안에 축전기에 저장되었던 그 전하를 다 사용해버린 거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안 들어오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계속 큰 회로의 관점에서 봤었는데 이 축전기만 한번 봅시다. 축전기만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게 되고 이 판은 여기에는 전자가 쌓이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플러스는 항상 어떻게 된다? 전기장. 자, 어떻게 되냐면 전하 주변에는 항상 뭐가? 자,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된다고 했었고 마이너스 주변에는 들어오는 이런 전기장이 형성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런 뭐가 형성될까요? 그쵸?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판 사이에. 자, 축전기는 회로에서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전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사용했었죠? 그것처럼 축전기는 똑같은 이렇게 길이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 축전기 안에 얼마나 전하를 담을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전기 용량입니다. 전기 용량을 저희가 이제 C라고 표현할 건데요. 이 전기 용량 C는 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A와 B 상황이 있습니다. A가 이 극
극판 사이의 거리가 더 멀죠. B보다. 자, 이런 경우에 B가 더 전기 용량이 큽니다. 자, 왜냐면은 아까 저희가 축전기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전하를 저장을 했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죠. 그런데 B처럼 더 가까울 때 더 많이 끌어당겨서 더 많이 서로를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A는 좀 더 멀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고는 있는데 B보다는 더 멀기 때문에 더 작다.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힘이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A보다는 B에 더 전하를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기 용량은 A보다 B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다음으로는 C와 D를 비교를 해보면요. 자, C와 D는 이 간격은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판에 뭐가 다르다? 지금 면적이 다르죠. 자, 면적은 전하가 저장될 때 당연히 면적이 넓을수록 전하가 저장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C와 D를 비교했을 때 C보다는 D의 전기 용량이 크다. D가 더 전하를 많이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을 다 합쳐서 보면은 이 전기 용량 C는 두 극판의 간격이 좁을수록, 자, 여기가 좁을수록, 그 다음에 면적, 이 극판의 면적이 넓을수록 더 전기 용량이 크다, 더 전하를 많이 담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회로 많이 봤을 텐데요. 자, 스위치를 이렇게 다시 닫아버리면은 지금 전지가 있고 저항이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저항이 커지면은 이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전류값은 작아진다는 거 배웠었죠. 그다음에 전지는 어떤 역할을 한다? 전압의 역할을 한다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압이 일정한 전지를 연결했을 때 저항이 커지면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자, 이 상황을 축전기랑 이야기를 해보면 이 축전기에 어떤 전압을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릅니다. 자, 전류가 막 흘러서 뭐가 된다? 여기에 전하가 이렇게 막 쌓이게 되죠. 쌓이게 되는 것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다? 충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충전이 되면 될수록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왜냐면은 충전이 됐어요. 충전이 됐단 말은 이 축전기가 가질 수 있는 전하량이 이제 거의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류가 흐를 필요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쌓이다 전기 용량만큼 다 쌓여버리면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완충이라고 하고, 완충이 되면 이제 진짜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제 흐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다 쌓였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냐면, 자, 전류가 점점 조금씩 줄어들다가 결국 흐르지 않게 됩니다. 자, 전류를 방해하는 애는 누구였죠? 사실은 우리가 저항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축전기도 여기에 전하가 쌓이면 쌓일수록 전류가 점점 흐를 필요가 없어지고 결국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더라.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결국에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축전기는. 자, 그래서 이와 다르게 교류 전원에 연결을 합니다. 교류 전원은 뭐냐면 전류를 이쪽으로 흘렀다가 이쪽으로 계속 바꾸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처음에 이쪽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쌓였다가 다 쌓이기도 전에 여기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려고 하다가 또 다시 다 쌓이기 전에 다시 이런 식으로 그 축전기에 전하가 쌓이긴 쌓이지만 완벽하게 충전되기 전에 계속 바뀌는 모습을 하게 되고, 완벽하게 충전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충전되기 전에는 전류는 계속 흐르게 되죠. 그래서 아까처럼 축전기는 계속 충전이 될수록 전류를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애였죠. 뭐의 역할? 저항의 역할을 했었는데 뭐를 하면은 교류 전원을 연결을 하면은 계속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기 용량이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전기 용량이라는 건 아까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얼마나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느냐의 능력을 말을 했었는데, 전기 용량이 작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다 충전이 돼버리겠죠. 금방 충전이 돼버리면은 다시 바로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기 용량은 커야 합니다. 전기 용량이 커야 충전이 좀 더 걸리고 충전이 다 되기 전에 다시 전류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죠.
거죠. 자, 그럼 교류 전원 이렇게 왔다 갔다 전류의 방향을 계속 바꾸는데요. 이 바꾸는 횟수가 진동수, 자, 주파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류 전원의 주파수는 커야 할까요? 작아야 될까요? 이게 자주 바뀌어야 충전이 덜 되겠죠. 이게 자주 바뀌어야 충전이 되기 전에 다시 바뀌고 다시 바뀌겠죠. 그래서 자주 바뀐다, 더 빨리 바뀐다. 그 말은 주파수가 커야 한다는 의미고, 주파수가 클수록 저항 역할을 다시 줄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전기의 저항 역할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저항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 주파수가 커야 한다. 그리고 전기 용량, 얘가 담을 수 있는 전하량은 커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조금 만족되면은 회로 안에서 저항 역할을 줄여준다. 전류를 더 잘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저희가 지난번에 어느 정도 코일의 성격을 알 수 있었고요. 이번에 축전기를 좀 배웠죠. 그리고 교류 전원에 연결했을 때까지 좀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세 개를 연결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통해서 전자기파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